제 집도 아니고 저는 그냥 세입자일 뿐인데요. 그런데도 1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계약서도 썼고 전입신고도 마쳤는데 대체 뭘 또 하라는 거야. 당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0만 원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 100만 원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국 세무사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10년, 민간세무법인에서 20년 넘게 서민과 어르신들의 세무 문제를 직접 도와드려 왔습니다. 특히 노후 보증금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오늘 6월부터 바뀌는 전월세 신고제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계약서를 쓰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아셨죠? 사실 지금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벌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까지 해야 법적으로 제대로 된 계약이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법이 생겼을까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월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강진순 할머니 같은 경우를 보세요. 월세 35만 원에 방 2칸짜리 집을 계약하셨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쓰고 전입신고도 깔끔하게 마치셨죠. 이제 안심이야. 뭘 더 해야 하겠어? 하셨는데 한 달 뒤 구청에서 과태료 사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니, 전 그냥 조용히 사는 세입자인데 왜 내가 벌금을 내야 해요? 강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더 황당한 건 집주인은 이미 신고를 해놨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놨어요. 이런 말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본 거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르셨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강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으로 계약하셨는데 전세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운대구는 부산 내에서도 집값이 높은 지역이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정말 어려운 걸까요? 천만에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째, 언제 신고해야 하냐고요? 계약서를 쓴 그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30일은 달력일 기준이에요.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한 달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과태료 폭탄이 시작돼요. 달력에 동그라미 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박준호 어르신은 5월 15일에 계약을 하셨는데 신고 마감일이 6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6월 15일에 신고하러 갔더니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차이로 1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둘째, 누가 신고해야 하냐고요?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하면 둘 다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이 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 집주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바빠서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셋째,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국 공통 기준으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지역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만 원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도 마찬가지고요. 김종태 어르신 사례를 보시죠.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하셨어요. 나는 월세가 적으니 괜찮겠지 하셨지만 보증금이 6천을 넘어서 신고 대상이셨던 거죠. 결국 과태료 통보서를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신고를 하셨습니다. 반대로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최순덕 할머니는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하셨어요. 둘 다 기준보다 낮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하셨는데 인천 계양구는 특별관리지역이라 보증금 3천만 원만 넘어도 신고해야 했던 거예요. 그럼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긴 날짜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져요. 한 개월 늦게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3개월 지나면 20만 원에서 50만 원, 6개월 지나면 50만 원에서 80만 원, 아예 안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나와요. 100만 원이면 어르신들 한 달 생활비가 아닌가요? 더 무서운 건 이 과태료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재산 압류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경북 구미에서 오피스텔을 세주고 계시는 정혜성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는 지방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하지만 구미시도 엄연한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전국 신고 대상 지역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전체, 경기도 전체, 인천광역시 전체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모든 광역시도 포함되고요.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등 사실상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 지역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경기도 여주군, 충남 계룡시, 전북 완주군 같은 곳도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과태료 통지서 받고 깜짝 놀라신 건 당연한 일이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설마 나까지야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신고제가 단순히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더 크거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미루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서 원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담 창구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걱정 없으세요. 창구에 가서 전월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서류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김미영 주무관님 말씀으로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려요.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집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본인 신분증이면 됩니다.
복잡한 서류는 없어요.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싶으시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시는 게 좋아요.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신고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진 찍은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끝이에요. 온라인 신고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부 사이트니까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가입하고 나서 전월세 신고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사진을 찍을 때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찍으셔야 해요. 흐릿하면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모든 페이지를 다 찍어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께는 온라인보다는 직접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더 복잡해져요. 어려우시면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창피한 일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죠. 전주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손녀딸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셨어요. 할머니 혼자 하려고 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할 뻔했는데 손녀가 도와주니까 10분 만에 끝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겠어요. 신고를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박종수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들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전부 날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나갔는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져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게 있으면 그때서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같은 집에 살던 다른 세입자분은 확정일자가 있어서 경매가 끝나고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으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확정일자가 뭔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 살기 시작했다는 걸 증명하는 도장이에요. 그리고 이 날짜가 빠를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세입자가 1월 1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비세입자가 2월 1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집이 경매로 나갔을 때 어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는 셈입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천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고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보증금 지켜주는 제도였구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해당 집의 거래 내역을 다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다른 사기를 치려고 해도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실제로 부산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한 집주인이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중복으로 전세를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세입자가 신고를 해놔서 두 번째 세입자가 신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견된 거죠. 덕분에 두 번째 세입자는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계약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올렸거나 계약을 연장했거나 보증금을 추가로 냈거나 하면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둘째,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신고를 안 했다가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 종료 신고도 따로 해야 하거든요. 이사 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셋째,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고 당연히 신고도 다시 해야 해요. 집주인만 바뀌었다고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가족 명의로 계약했어도 실제로 사는 사람이 신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 명의로 계약했는데 부모님이 사시는 경우 부모님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고를 했다고 해서 세금이 더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고는 신고일 뿐이고 세금과는 별개예요. 오히려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었다면 집주인한테 세금이 나갈 수는 있지만 세입자한테는 추가 세금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계약서를 쓰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신고가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모르면 벌금을 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몰랐어요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충분히 홍보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홍보 전단지도 돌리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공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100만 원, 그리고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르신들,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함께 신고하러 가세요. 혼자서 어려우시면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으로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혜가 머무는 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세무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100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어르신 이웃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